오늘도 빛나녀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소리를 작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ASMR 유튜버님들 영상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마이크로 오늘 한번 해봤어요. 오늘도 빛나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이제 제가 꼭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화로 인해 우발적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이라고 합니다. 못마땅함의 기준은 누가 정해준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바로 나 자신이 정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화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범죄, 이것은 비단 뉴스나 기사에서 보게 되는 범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층간소음,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다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나 외교 등등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화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같이 느껴집니다. 화라는 것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우리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의 등장은 더 자유롭습니다. 버럭 화를 내고 나서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너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 너가 행동을 화가 나게 했잖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화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화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늘 화를 냅니다. 각자가 살아온 날들이 다 다르고 처했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 그리고 삶의 지혜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인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화난 감정을 드러내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하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나니 화를 내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동생 가족이 13층에 살거든요. 13층에 사는데 이 어린 조카들이 어리니까 집안에서도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겠죠? 제가 갈 때도 아이들이 너무 좋으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제 동생이 그럴 때 평소와는 다른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니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말을 전달할 때 엄마는 이성을 잃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동생처럼 낮고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화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화가 났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뛰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을 지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그 말투나 표정 그리고 목소리로 엄마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화는요, 통제의 불능이며 화는 버릇이나 선택이라고 합니다. 실망을 느낄 때 나타나는 몸의 밴 반응으로 결국 후회하게 될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심하게 내는 화는 일종의 정신 이상이며 자신의 행동을 자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일시적인 광란 상태입니다. 하지만 화를 참으면 병난다는 말을 들어보셨었죠? 화병 난다고 하잖아요. 일단 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수백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가 나는 감정을 계속 참게 된다면 화가 쌓여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치만 가장 현명한 것은 화를 일으키려 하지 말고 애초에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내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화를 없앨 수 있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내는 것을 최대한 미뤄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15초 정도 참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연습이 됐다면 30초, 뭐 40초 이렇게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해보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화를 미루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입니다.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은 없거든요. 화를 내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다 빠지게 됩니다. 생리학적으로 고혈압, 궤양, 발진, 심계양진, 불면증, 피로, 심지어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신적 측면으로는 사랑하는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대화를 단절시켜 죄책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대체로 우리의 앞길을 방해한다고 하고요. 화로 시작된 분노는 결국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며 슬픔으로 끝을 맺게 합니다. 화라는 것은 타인을 해롭게 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자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끓어오르는 화를 꺼버릴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터뜨려야 한다면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화를 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망과 서운함, 그리고 짜증, 답답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실 건가요? 화라는 감정은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잠재된 정신력과 의지는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셨나요? 책에서 조언하는 방법은 손을 잡는 방법입니다. 손을 잡는 것은 분노를 무력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의 본심을 알 때까지 화를 내지 말고 적당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세요. 흥분이 가라앉고 화가 가라앉으면 진실이 보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눈덩이가 화를 만나고 커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사랑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짧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토록 화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감정이 날 이렇게 화가 나게 했는지, 그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화라는 감정을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한번 떠올려서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과 관련 있는 명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 읽어드릴게요. 현명한 사람은 주위를 화나게 만들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너그러우며 매사에 당당하면서도 거만하지 않은 사람. 예의 바르지만 딱딱한 인상을 풍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이런 이들은 중용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더 행복해집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서 화가 났나요? 혹시 그 사람이 반성하고 생각을 바꾸면 용서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도 당신에게 무척 고마워할 거고 당신도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런 일을 오래 끌면 끌수록 별로 유쾌하지 않은 과거에 계속해서 얽매이게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굳이 불행으로 밀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가지 세어라. 모든 분노에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인 경우는 드물다. 모욕을 받고 인해 발칵하는 인간은 강도 아닌 조그마한 웅덩이에 불과하다. 분노는 당신을 하찮게 만들고 용서는 당신을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화가 난 사람은 장님과 바보가 된다.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노여움은 지성의 힘을 완전히 억누르며 판단력도 그것의 포로가 되어 모든 기능은 완전히 먹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이다. 오늘도 빛난 여우였습니다.